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TF-플렉스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를 빼달라 작은 랩터로도 불립니다. 우리 공군의 F-15K급 전투기에 초기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중형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오는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가 취주기 제작을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21년 상반기쯤 1호기가 출고될 예정이어서 한국형 전투기를 실물로 볼 날이 머지않았는데요. 군사 관련 글로벌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제인스.com 등에서 관심을 보이며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KF-X는 실물 크기의 모양으로 제작 10월 15일 서울공항에서 열릴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진행 상황과 쟁점 KT-X는 어떤 성능을 갖추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FX는 곧 퇴역할 애플사와 F전투기 대체용으로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직입니다. 사실 성능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이나 연구를 책임지는 LDD 연구에 참여하여 실물을 제작하는 카이는 국내에 대해 입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꺼리고 있죠. 자칫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는 낮은 4.5세대이지만 이미 반쯤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개발 기간이 퀘벡스의 스텔스기는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 평방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미 해군 F-26F와 프랑스 라파른 레이더의 1평방미터 크기로 트랜스인 F-35는 0.05 평방미터 크기로 보이죠.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습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는데요.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30보다 우수한 F-117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가 최첨단 장치로 무장합니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0A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CSK의 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국방의 핵심이죠. KT-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해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했습니다. 생산량에 따라 가격을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를 입니다. 자, 그럼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T-X의 개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개발에 착수한 KT-F-X는 2019년 9월 상세 설계 검토에 합격하면서
시제기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 10월 15일 서울공항에서 열릴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2021년 4월에는 8대의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100회의 시험 비행을 거쳐 2016년 12월에 8대를 1차 납품하게 됩니다. A사 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 및 격추할 수 있는 전투기의 강력한 두뇌 역할을 하는데요. 첨단 무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먼저 격추시키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되죠. 국산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홀림과 같은 모듈을 10만 88개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것인데요. 리들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하지요느니 10만 88개인 셈입니다. 미국 F-35의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죠. 탐지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다기능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8번째로 에이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국산 레이저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뮤들의 소재도 첨단입니다. 에이스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목의 3분의 1 크기인데요. 단가는 4,500만 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가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 원 이상인데요. 2016년까지 36만 58억 원을 투입하는 에이스 클레이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습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 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는 KTX의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입니다. 초대형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F-35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핵심 기술의 개발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추적 장비와 통합 전자전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전투기의 눈인 A사 레이더 모두 시제품을 제작 중입니다. 방사청은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 사흘에 걸쳐 K플렉스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세 설계 검토에 이러한 무기체계 기능에 대한 요구 조건이 상세 설계를 충족하는 초기 제품 규격에 모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비용과 일정 등에 따라 향후 사업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K-PE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 도면만 1만 2천 장 가운데 9만 1,300장을 완성했으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갑니다. 2016년 2월 개발에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죠. K-PEX는 이미 몇몇 부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제기의 버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버크헤드는 모든 수송수단의 부품을 말합니다. 자동차와 배도 버크헤드가 있죠다만 정도는 다른데요. 자동차에서는 운전대와 엔진룸의 칸막이 벽을 뜻하며 미국에서는 파이어월이라고도 불립니다. 배에서는 수직 칸막이를 버크헤드라고 부릅니다. 공사장에서의 안전용 대형 수직 칸막이도 버크헤드죠. 전투기 사이의 버크헤드는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뼈대 역할을 하는 주요 구조물입니다. 주목할 내용은 카이의 버크헤드 제작 착수 이전인 지난해 말부터 일부 부품이 제작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종석은 실물 모형이 이미 제작돼 공군의 테스트 조종사들이 탑승해 계기판의 구조와 조종관 발키리, 각종 장비의 적정 위치와 크기 등을 조정하는 단계를 마쳤습니다. 해외 협력 부진과 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비협조로 개발 비용이 상승해 캐펙스의 대당 가격도 질 수밖에 없는 반면 미국제 F-35 전투기는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예정이어서 외국산 전투기 도입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론이 나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난점이라고 여겼던 국제협력이 만족할 수는 없어도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 해외 기술 도입 비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어떤 이유로든 KTX 블록1의 가격이 7천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가격이 유지되고 개발이 순조로울 경우 키예프에서는 비싼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는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 10월 15일 서울공항에서 열릴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형 축소 모형과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봐온 FX가 실물 크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만남은 물론 대외 판매 전도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는 셈이죠. 대한민국 공군 주요 전투기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F-X는 길이 16m, 폭 11.m인 4007m입니다. 최대 이륙종량은 20.6톤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월 8일 이상입니다. KF-16은 길이 15.0.3m, 폭 10m, 높이 4,008m입니다. 최대 이륙종량은 21.7톤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명입니다. F-15K는 길이 19.5m, 폭 13.0.5m, 높이 5.m입니다. 최대 이륙종량은 36.7톤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2 정도입니다. F-35는 길이가 15.7m이며 폭은 직접 7m, 높이 4.3.8m입니다. 최대 이륙종량은 31.7톤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2입니다. KF-X의 실제 개발 과정은 첩첩산정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맨땅의 헤딩이었죠. 특히 미국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에이션, 레이더 등 4가지를 미국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KF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재 카이사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팩스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이 인력으로 콤플렉스의 스트레스와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은 2011년 4월 첫 취재기를 6대를 제작해 출고하고 이 중 한 대는 인도네시아 공군용입니다. 시험 비행을 거쳐 201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험 비행 기간이 선진국의 5년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으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산 전투기 국방 분야에서 이 단어만큼 달콤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현대 전쟁의 승패가 하늘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만큼 첨단 전투기를 확보한 것은 각국 군대의 핵심 과제죠. 중에서도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용한 것은 국방 분야의 로망입니다. 자주 국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인데다가 첨단 기술 축적과 항공 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대한 개발화, 생산 비용, 기술적 장벽 등으로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대한민국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즉 체계 FX 사업을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